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도서관 공원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겠다고 한 이후 논란과 반발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대구시는 연내에 동상 건립을 마치겠다고 밝혀 심각한 갈등도 예상됩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이 노후화로 인해 철거됩니다. 기념관을 새로 짓고 이 기념관 일대를 호국공원화로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도서관 공원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겠다고 한 이후 논란과 반발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대구시는 연내에 동상 건립을 마치겠다고 밝혀 심각한 갈등도 예상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밝힌 구상은 동대구역 광장과 남구 미군부대 반환 부지에 짓고 있는 대구도서관 공원 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동대구역 광장은 박정희 광장으로 대구도서관 공원 중 일부는 박정희 공원으로 명명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의 움직임이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책들이 삭감되기도 하고 예산도 삭감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굳이 박정희 동상 건립이라든가 광장 변경, 이름 변경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사실 이거는 민생 문제하고 별로 크게 맞닿아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치적 계산이 깔린 정치적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아마 적극적인 반대 운동에 직면하지 않겠냐. 동상을 세우는 일에 공청회를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자체가 상당하게 문제가 있기도 하고 홍준표 시장의 시정 스타일을 전형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고 대상화시키고 일방적으로 독주 행정을 하겠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내에 대구시 예산으로 건립을 마칠 계획입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일부 단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온갖 음해와 시비를 걸고 있다며 그런 단체의 눈치나 보면서 시정 운영을 하지 않는다며 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1일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관련 절차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앞으로 건립을 막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지난해 퀴어 축제 당시 갈등 등에 이어 또다시 큰 충돌도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앞선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분들은 투표소로 이동해 소중한 한 표를 실현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은 투표 편의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어르신들은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사전투표일과 투표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투표소는 어떨까요? 보통 투표 장소는 1층이나 승강기 같은 편의시설이 있어서 이용이 편리한 곳을 확보해 놓지만 투표소가 2층 이상에 위치해 있고 승강기가 없는 경우에는 1층에 별도의 임시기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 2인 이상이 1층으로 가서 선거인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에서 수령한 투표용지를 대신받아 선거인에게 전달하면 선거인이 임시기표소에서 직접 기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에 넣고 봉함을 해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 운반함에 넣으면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로 이동 후 기표자를 대신해 봉투째로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선거인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가족을 제외한 1명인 경우에는 투표 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합니다.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기표자는 특수형 기표용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또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는 확대경 특수형 기표용구나 영상통화 수어통역, 쉽게 설명해 놓은 투표 안내 자료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면 되는데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요양소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4월 10일 투표소에서 국민 누구나 한 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권석화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구급 1호봉에서부터 한 6, 7년을 열심히 일해야지 기본 급여가 최저임금에 도달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급 1호봉 최저임금제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세 퇴직하면 연금을 65세에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5년 동안의 소득 공백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으시니까 당연히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시지만 좀 과한 요구를 하시거나 이제 공사를 강요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원인 분들께서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이제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저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출신으로 6.25 전쟁 당시 혁혁한 공을 세운 전투기 조종사 유치곤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시설이 빚을 싼 자락에 있는데요. 이 시설이 노후로 인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달성군은 기념관을 다시 짓는 것을 포함해 호국 공원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혜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빚을 산 자락에 위치한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입니다. 6.25 전쟁 당시 203번이라는 불멸의 출격 기록을 작성한 유치곤 장군의 위협을 기리기 위한 시설로 지난 2006년 조성됐습니다. 장군의 동상은 물론 실제 하늘을 날았던 전투기를 볼 수 있고 전투기 조종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달성군에 많지 않은 호국 시설이지만 지금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유치곤 장군 기념관은 이렇게 건물 전체가 안전띠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동안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우주선 모양의 기념관은 지은 지 18년 정도 되다 보니 노후 정도가 심각합니다. 벽면 여기저기에서 균열이 발생했고 곳곳에서 누수의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건물 하부에는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또 갈라져 있고 벽체 일부가 바닥에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은 그 누수 현상이 발생되고 최근에 와서는 그 심각도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물 안전 진단 검사를 공익기관에 의뢰를 하게 됐는데 그 진단 결과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달성군은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공군의 역사와 전투 장비, 6.25 전쟁과 안보 관련 자료 등이 전시돼 있는 기념관은 우선 철거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기에는 좀 효율적인 면에서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기념관은 일단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태고요. 다른 형태로 기념관을 만들어서 나머지 공간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치곤 장군은 달성군 유가면 출신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영웅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호국 공원화 사업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평택시가 경기도 최초의 국제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 등에서나 가능한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한 건 평택이 미군기지 인전 특별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가 전담팀까지 꾸려 총력을 기울이는 국제학교. 당초 설립 목적과 또 현재 다른 지역에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배상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일반 학교와 다른 세련된 외관, 여러 나라 국기가 펄럭이고 스쿨버스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인천 송도의 국제학교. 이곳에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제주를 제외하고 교육당국의 허가를 받은 국제학교는 전국적으로 3곳, 인천에 2, 대구 하나입니다. 이들 학교의 내 외국인 학생 현황과 등록금을 비교해보면 체드윅 송도는 외국인 597명, 내국인 832명에 연간 수업료는 4천만 원대, 칼빈 매니토바 외국인 123명, 내국인 389명, 연간 수업료 2천만 원대, 대구국제학교 외국인 79명, 내국인 272명, 연간 수업료 2천만 원대, 세 학교 모두 입학금, 스쿨버스비, 기숙사비, 식비 등은 뺀 금액입니다.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최대 3배가 많은데 체드윅과 대구의 경우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 한도 40%를 꽉 채웠습니다. 대학 등록금보다 몇 배나 비싼 학교를 유치원부터 보낼 수 있는 학부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내고 싶긴 한데 말이 국제학교지 그냥 약간 왜 좀 이렇게 특권층에 대한 적이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요건이 된다면 보내고 싶긴 한데 그냥 금액적인 비용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그냥 생각하지 않는 그냥 전혀 바라보지 않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2021년 국제학교 설립 승인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인천에서만 추가로 2곳, 부산, 경기 평택에서도 국제학교 유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국제학교 난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로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데다 비싼 학비로 국제학교가 국내 특권층이 다니는 학교로 변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입학 가능한 내국인 수를 현원의 30%로 한정하고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로 입학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교육부가 밝힌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목적, 경제자유구역 등 법령에 따른 특정 지역의 외국인 교육 여건을 향상시킴으로써 외국인의 투자 환경 조성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농촌에선 농기계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특히 치사율이 높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사물 인터넷을 접목한 농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보급 중인데 실제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게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기계 교통사고는 연평균 약 800건. 이로 인해 한 해 평균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농기계 같은 경우는 그다지 사고가 안 나는데 정면 충돌 같은 거 심하게 다쳤을 때는 사람이 목숨하고도 직결이 돼가지고 그런 사고들이 많았었어요. 경운기가 접근하자 도로 위 가까운 LED 안내 표지판에 경운기 접근 문구가 뜹니다. 어떤 농기계인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얼마의 속도로 접근 중인지가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됩니다. 이를 일반 차량에게 미리 알려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기술로 정보통신기술과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접목됐습니다.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급경사라든가 커브길이 많아서 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oT 시스템 도입을 해가지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좀 시인성이 떨어지는 이런 도로에서 시범 운영 결과 해당 구간의 일반 차량 평균 속도는 11%, 과속 차량도 25%나 줄었습니다. 또 농업인이 느끼는 교통안전 체감도는 최대 150% 높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기계 단말기에는 전도나 전복사고 감지 알람 기술도 탑재됐습니다. 센서가 사고를 감지하고
만약 20초간 탑승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 미리 등록된 제3자나 관계 기관으로 사고 정보를 발송하게 됩니다. 현재 농업기계 사고 발생률이 높은 트랙터와 경운기 기종을 대상하고 있는데 향후 다른 기종까지 확대 예정이며 또한 이 기술을 표준화를 하여 전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사고 감지 정보를 119 응급 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현재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기후변화로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과일나무에 꽃이 피는 시기가 올해도 평년보다 더 빨라질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따스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작스럽게 추워지면서 발생하는 저온 피해가 올해도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인데 농가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상주시 외서면의 한 배농장. 추운 겨울을 견딘 가지마다 꽃망울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수확하려면 꽃이 피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농민들은 한편으론 걱정이 앞섭니다. 개화기가 앞당겨지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도 빨라진 개화 시기에 이상저온까지 겹쳐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바람에 수정은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기온이 낮으면 수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실이 안 되다 보니까 결실량이 평년에 대비해서 20%, 많게는 10만 밭은 80%까지 줄은 데도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과수의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빠를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의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적으면 5일, 많으면 10일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개화기를 전후로 저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저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꽃눈에 발화가 시작하면 로터리 작업을 통해 밭을 갈고 피복물을 제거해 태양열을 토양에 흡수시켜야 합니다. 상층부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를 아래로 보내는 열풍 방상팬이나 물이 얼 때 발생하는 잡열을 이용한 미세살수 시설, 보일러를 활용하여 미온수 증기로 가온 내 온도를 높이는 미온수 살수 시스템 등으로 적극적인 저온 피해 예방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꽃이 빨리 필 것이란 예측에도 정확한 개화 시기는 3월 중하순 기온에 달려 있어 이달의 기상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국민의힘이 5.18 북한 개입설 등을 주장하며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중남구 선거구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결국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과거의 세부적인 발언 내용과 함께 후보가 2차례 밝힌 사과문을 검토한 결과 공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성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었다며 도태우 후보는 이번에 확실히 도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대구 지역 7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사문서 위조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지난해 시민단체는 8개 정책토론 청구를 하면서 각각 주민 300명 이상의 서명부를 제출했지만 대구시는 명부를 분석한 결과 명의 도용 사례가 5건 확인됐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이 취임 이후 고소와 고발 등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제한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달성군이 전국 군 단위 가운데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별 안전등급 평가에 따르면 달성군은 6개 분야 가운데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세 분야는 9년 연속 1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6개 분야는 평균 2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달성군은 이번 평가에서 전국 82개 군 단위 중 1위에 올랐으며 226개 시군구 중에서는 상위 4% 안에 포함됐습니다. 달서구가 아동발달센터를 운영 중인 미래여성병원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달서구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은 계명대 동산병원, 3일병원, 웰키즈 소아청소년과 의원, 뿡뿡이 연합 소아청소년과에 이어 5곳으로 늘었습니다. (2.18) 안전문화재단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공모 정책을 진행하기로 하고 참여 단체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대구 지역 복지 관련 기관 단체나 주민 조직이며 다음 달 12일까지 재단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11회 달창직길 벚꽃축제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달성군 육아읍 한정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한정보건소에서 달창 저수지까지 왕복 5km에 이르는 벚꽃길을 볼 수 있습니다. 서구청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최고다 건강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아파트는 주민 5명 내외의 건강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보건소에서는 각종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사과 한 알에 5,000원, 프루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요즘 과일 한 알 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져온 달라진 일상인데요. 올해도 따뜻한 겨울 때문에 개화기가 빨라져 큰 걱정입니다. 상습 피해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으로 큰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